자, 이번엔 지난해를 빛낸 최고의 애널리스트들과 함께하는 베스트 애널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의 현대차증권의 장문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올해 CES의 주인공, 단연 현대차의 아틀라스였죠. 관전이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나 좀 인상적이었었는데 보니까 CES 탐방기를 또 내셨더라고요. 네.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 비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CES에서 주인공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CES에서 주목했었던 아틀라스의 포인트는 바로 양산이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경쟁 업체들의 전략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피력이 됐었던 부분들과 비교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전략이 그간 좀 미진해 보였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비전 발표를 통해서 경쟁사 대비해서 상당히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이 이번 저희가 CES 탐방을 통해서 말씀드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이제 양산이라는 점은 아무래도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제조 가능성들이 높아졌다는 점이고 네. 신뢰성을 구축했다는 점이기도 하고요. 이게 터프한 환경 속에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지 보수에 대한 편의성까지 강점으로 가지고 나온 점을 저희가 고려해 봤을 때 상당히 좀 흥미로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약점이라고 지적됐었던 점 중에 하나가 바로 로봇 지능이었는데 네. 구글 딥마인드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 로봇 지능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됐던 부분들도 흥미로웠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게 괜히 극찬, 찬사를 받은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틀라스를 경쟁사를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아니면은 피규어 AI와 비교해 본다면 어떤 강점이 또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로봇 지능과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혁신이 있었습니다. 그 로봇이 아무래도 실제 환경에 투입이 되려면 그 학습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요. 이 로봇 지능이 학습 속도를 혁신적으로 개선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산형 모델이 그 2개의 배터리를 가슴에 장착하고 네. 있는데 이 배터리가 끊김이 없이 스스로 자기가 배터리를 갈아 낄 수 있기 예. 때문에 지구력도 상당히 많이 높여졌고요. 그렇겠네요. 부품사들을 끼고 이 제조 생태계까지 구축하면서 양산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의미가 큽니다. 특히 저희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현대차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연간 800만 대의 이 제조 이 생산량은 이 로봇이 학습하기 위한 제조 데이터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 테슬라라든지 피규어 AI보다 훨씬 더 많은 자동차 제조의 데이터를 네. 가지고 학습을 한다는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땐 엄청난 시너지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데이터가 관건이죠. 이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게 그만큼 장점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IPO 이후에는 현대차 그룹주에는 어느 정도로 좀 반영이 될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기대가 제일 많은 부분들이 아무래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네. IPO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황상 2028년에 첫 양산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땐 아주 단기에 IPO가 가시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지만 이러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글로비스라든지 현대모비스를 비롯해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기업이 이 지분 가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이보다도 더 의미 있는 부분들은 이 공급망 생태계 안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의 경우는 이 밸류에이션이 크게 부풀려지면서 기업 가치가 더욱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가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로보틱스 랩에서는 이제 모바일 로봇 플랫폼이죠. 모베드를 내놓기도 했는데 이게 사실 아틀라스와 비교하면은 조금 단순하다 이런 평가들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방점이 좀 다른 곳에 있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기술 고도화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기업으로 비춰지고 있고요. 네. 현대차 안에 있는 로보틱스 랩에서 이번에 선보인 모베드를 통해서도 보셨듯이 로보틱스 랩의 경우는 이 기술에 대한 상용화, 사업화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네. 이 로보틱스를 통해서 서비스 솔루션
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는데 또 하나의 큰 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현실 상황 안에서 니즈들을 해결해주고 솔루션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 현실화들이 로보틱스 랩의 로봇들을 통해서 좀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는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 CES를 통해서 모베드도 있었지만 그 자동으로 로봇이 충전해주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나 네. 주차 로봇 같은 것들도 같이 선보였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이슈가 있었죠. 현대차 자율주행 분야 수장에 이 엔비디아와 테슬라 출신의 박사가 영입됐다. 외신에서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머스크가 끝까지 붙잡았던 인재다. 뭐 그런 헤드라인이 걸렸던 것 같은데 이게 자율주행 분야에도 좀 리레이팅,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자동차 섹터에 리레이팅 할 수 있는 요인이 뭐냐라고 본다면 저희는 뭐 로보틱스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 네. SDV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축이 어떻게 빠르게 가시적으로 전략적으로 나타나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ABP 본부 수장이 교체되는 건들을 두고 시장에서 노이즈가 상당히 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자본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어떠한 사람이 자리에 앉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저희가 테슬라와의 격차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졌다라고 우려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최근 이제 엔비디아와의 협업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 괴리를 좁힐 수 있다는 기대감 또한 또 많이 높아졌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만큼 네. 이번 ABP 본부 수장이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좀 기대하는 바는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미러이 좀 벌어진 기술 격차를 좀 많이 메꿀 만한 그런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로보틱스에서도 보여줬었던 강점들이 있었고요. 네. 저희가 뭐 기존의 연구 체제에서 만들어졌었던 이 SDV 페이스카 시범 차량의 출시도 사실 올해 2분기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간 보여줬었던 기술적 진전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자리는 올해 2분기 중에 있을 걸로 저희들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네.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두 눈과 두 손이 떼진 상태에서도 도로 위에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어떤 네. 그 선보임이라든가 아니면은 저희가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왔을 때처럼 자동차가 완전한 스마트카로 넘어가는 데에 네.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현대차 그룹 안에서 전략적인 조타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네. 그런 역할을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분이 오셔서 이 그룹 안에서의 방향성들과 전략들을 좀 결정해 주신다고 하니까 네.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가시화되는지를 또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시장에서도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지는 듯한 모습이긴 하고요. 그리고 현대 모비스, 이 글로비스 등으로도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주, 이 자동차 부품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용이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그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네, 그러면 저희가 일단 CES 2026을 통해서 사실 로보틱스에 대한 전략이 상당히 가시화될 거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점이 상당히 맞물리면서 미국 현지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모셔널이 뭐 국내 기자단이나 이제 외신 기자들을 통해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그동안 보여줬었던 기술적 진전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해줬었던 부분들도 주가의 최근에 가장 큰 뭐 변동 요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ABP 본부 수장 바뀐 부분들도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높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주가가 사실 가장 빠르게 올랐었던 거는 이제 섹터 안에서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현대차 중심으로 네.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됐는데 덕분에 저희가 같이 어깨를 견주면서 주가 같이 움직여 왔었던 기아차의 네. 밸류에이션 상단도 많이 열리게 된 셈이 됐고요. 말씀해 주셨던 모비스나 예. 글로비스 같은 서플라이 체인, 저희가 공급망들은 보통 완성차 대비 밸류에이션을 할증해서 거래가 되었었던 게 사실입니다. 현대차가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던 만큼 네. 말씀드렸던 기아나 모비스나 글로비스의 주가 상승 여력 또한 상당히 많이 열렸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요. 올해 연중 내내 저희가 그 자동차 관련된 리레이팅 팩터들, 뭐 로보틱스라든지 SDV라든지 자율주행 관련된
관련된 내용들이 시점을 촘촘히 해서 네. 상당히 좀 많이 모멘텀들이 시장 안에서 좀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5월에 SDV 페이스카 출시와 관련된 부분들 2분기에도 기대가 되고 있고 로보틱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에지봇이라든지 유니트리 같은 중국 기업들의 상장이 올해 상반기 중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기업 가치에 대한 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때문에 저희가 그 모멘텀에 조금 더 속해 있는 부품사들이 이 시점에 맞춰서 예민하게 이 완성차 대비해서 할증률을 높여가는 모습들을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뉴스들 좀 많이 주목하시면서 맞춰서 이제 좀 저평가된 종목들 잘 추려서 투자를 하시면은 업사이드를 많이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이 생각하고 계신 뭐 탑픽 종목이라고 하면 뭐가 네, 있을까요? 저희는 일단 그 밸류에이션의 기준이 되는 현대차의 주가 상승을 기준으로 일단 섹터에 네. 대한 투자 의견들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주가 괴리가 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모비스라든지 글로비스 같은 기업들의 주가 상승 여력도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얘기로 이제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 현대차가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전고체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고 또 이제 차도 생산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배터리까지 직접 만들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자동차 업체는 뭐 완성차 그 자체에 대한 이제 고민들도 충분히 많이 하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적인 요소 기술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네. 공급망 체계 안에서의 협상력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배터리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이제 의지와는 무관하게라도 네. 요소 기술들에 대한 연구 개발이라든지 이해는 충분히 좀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아무래도 에너지에 대한 밀도라든지 효율성이 상당히 좀 높은 배터리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고 장기간 운영해야 될 수도 있는 말씀드렸던 로봇 같은 경우도 이 고가의 배터리, 이제 고성능의 배터리에 대한 요구들이 늘어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자동차에도 활용이 되겠지만 현대차가 그리고 있는 미래 전략에 걸맞는 에너지 체계로서 네. 이 배터리에 대한 연구 개발에 대해서는 꾸준히 해왔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한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그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연구 개발도 아마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에 이어서 이제 차세대 전기차 시장까지 선점하도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